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수업입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 책임은 가 손실보상, 나 과징금, 다 행정벌, 라 손해배상. 맞는 답은 라 손해배상입니다. 풀이 보실게요. 자,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배상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거나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임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요. 직무행위는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 행위는 위법해야 합니다.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법한 행위는 법률이나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공공시설물은 도로, 다리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적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할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즉, 국가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무과실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발생한 손해는 용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발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을 가지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강서구청장, 나 국회 사무총장, 다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다 토지수용위원회. 네, 지금 여기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다가 정답인데요. 이렇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원고 적격이라고 하는데, 집 문제에서는 피고 적격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피고, 원고, 우리 형법에서 얘기하는 용어죠. 자, 피고 적격까지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그러니까 행정청에 해당한 자는 강서구청장, 국회 사무총장, 토지수용위원회. 예, 이분들은 다 행정청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 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를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으면 그 뒤에도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는 때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피고 적격인 자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진 경우 위의 문제와 보기는 똑같네요. 정답은 원고 적격 다이죠. 방금 이제 풀이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 적격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를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아 라고 보고 있습니다. 13번 취소소송 요건 존부 판단의 시기는
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 나 피고의 주장이 있을 때 다 소제기시 라 원고의 주장이 있을 때 정답은 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인데요. 설명을 보겠습니다. 취소소송 요건의 존부, 존재하냐 부존재하냐 이런 판단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고요. 왜냐하면 이 소송이 계속 중에도 취소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소의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존부 판단은 그 뒤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14번 문제. 국가배상 책임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직무집행에 대한 위형설, 나 과실의 추상화 객관화, 다 직무의 부작위 포함, 라 대위책임론의 발전. 여기서 질문이 국가배상 책임 확대시키려는 노력이죠.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라 대위책임론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오늘날 국가배상의 법리는 국가배상의 범위를 축소하기보다 오히려 확대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의 위험 책임이나 독일의 무과실 책임 등에서 잘 나타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배상의 확대는 직무 집행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아닌 외형설의 과실의 주관화가 아닌 객관화해서 직무의 자기는 물론 부자기를 포함해서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데서 잘 나타난다. 특히 라의 대위 책임론은 과실을 공무원의 주관적 관념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관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위험 책임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자기 책임설이다. 따라서 대위 책임설보다는 자기 책임설이 국가배상 책임을 확대하는 이론적 근거로 볼 수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만을 의미한다. 나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다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 보증이 있는 때 하나여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은 대상심의회의 배상 신청을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네, 가입니다.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이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만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무원이라 하면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꼭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공무를 위탁받아서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 16번 문제.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것은 가 집달관, 현행법상 집행관 말하고요. 나 의용소방대원, 다 시청차 운전사, 청소차, 죄송해요. 시청소차 운전사, 라 소집 중인 향토 예비. 이 중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닌 것은 나 의용소방대원입니다. 풀이 보실게요. 현재까지는 판례가 의용소방대원을 국가배상법을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임무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할 때 공무수탁 사인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있습니다. 그 내용의 1. 화재, 경계와 진압 업무의 보조, 2. 구조, 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업무의 보조, 4. 화재 예방 업무의 보조, 5.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 책임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국유재산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영조물의 하자란 통상 갖추어야 할 물적 안전성을 결한 것을 말한다. 라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은 곡물과 같은 의미로 배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자, 타당하지 않은 것 가입니다.
가 내용 다시 보실까요? 국유재산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 성립한다. 모두 그럴까요? 자, 용적물은 이를 통한 직접적인 행정 목적 달성과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무관하게 이와는 무관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으로서 잡종재산, 국유림 같은 것은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18번 국가배상법상 용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국유임야, 나 지하 케이블 선의 맨홀, 다 철도 건널목의 자동 경보기, 라 공중 변속. 정답은 가 국유임야인데요. 국유임야는 국유재산 중에서도 잡종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물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용조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유임야는 국가배상법상 용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현행 국가배상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나 배상금 청구 절차상 임의적 결정 전치주의가 도입되고 있다. 다 군인과 공무원의 경우 이중배상은 제외된다. 라 생명, 신체의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정답은 가입니다. 자, 질문과 가가 옳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 책임에 관련해서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것도 공무원이라 할 수 있겠죠.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이 법에 따라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전사하거나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 종류가 아닌 것은 가 취소심판, 나 무효등 확인심판, 다 부작위 약간 오타 같네요.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그래서 정답은 다입니다. 행정심판 종류가 아닌 거. 자, 풀이해 보시면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아. 1. 취소심판,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서 청구해야 한다. 나 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이건 날짜를 좀 어느 정도 암기하신 분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처음 푸시는 분은 당연히 날짜를 암기하지 못했을 경우 찾기 어렵죠? 정답은 다인데요. 자, 다시 볼까요? 60일 이내 청구가 아닌가 봅니다. 90일 이내 청구가 되겠습니다. 90일. 좀 암기를 하시는 90일이면 석 달이네요. 자, 풀이 행정심판법 제17조. 피청구인의 적용 및 그 경정해 보시면요. 행정심판 처분을 한 행정청. 행정청은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되는데요.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을 하게 되겠죠. 제27조 심판 청구 기간,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날짜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소방 공무원 시험 치시는 분이 행정법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이 날짜를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이 지문은 자주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2번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살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3번 계속 볼게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 기간이고요.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에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 청구가 있으며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이 규정된 기간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제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2번입니다. 자, 김아무개는 단란 주점 영업을 하는 자로서 전주 소방서의 소방 대상물 일제 점검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 하여 전주 소방서장으로부터 영업장에 대한 개수 명령을 받았어요. 즉 고치라고 한 거죠. 김아무개가 이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어디인가요? 가 전주시장, 나 전주소방서장, 라 전라북도지사, 다 전라북도지사, 라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자, 김아무개가 이제 불복하려고 해요. 정답은 다 전라북도 지사까지 올라가네요. 전라북도 지사. 네. 자, 전라북도 지사 보겠습니다.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행정심판법 제6조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 그 행정청이 어디냐 행정기관의 계층 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할 때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해서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자, 그래서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네, 23번입니다. 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정판결 제도 채택,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 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정식 쟁송,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청, 약식 쟁송인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약식 쟁송인 행정심판인데요. 왜 특수성으로 볼 수 없을까요? 자,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 제기에 의하여 정식 소송 절차에 따라서 판정하는 소송도 독립한 판정기관의 신중한 소송 절차를 거쳐서 행해지는 정식 쟁송이고 보통 행정소송일을 할 때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만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 구제와는 상관없는 객관적 소송도 행정소송에 속하는데요.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위법 행위 또는 기관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대해서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 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구별이 됩니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 절차를 거쳐서 행해지는 정식 쟁송인 점에서 약식 쟁송에 불과한 행정심판과 구별이 됩니다. 행정소송의 본질은 행정법규의 적용이라는 면을 중시해야 하면 행정작용으로 보게 되고 독립한 기관에 의한 정식 소송 절차를 거치는 법률적 분쟁 해결이라는 면을 중시하면 또 사법작용으로도 이해하게 됩니다. 대체로 프랑스, 독일 등 행정재판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행정소송을 초기에는 행정작용으로 이해하다가 차차 사법작용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우리나라도 대륙법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면이 있다고 봐야죠. 네, 자, 일단 필요한 부분 조금 골라서 보시면 한국에서는 명령규칙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구체적 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0조 2항에 의거한 행정소송법이 행정사건의 제1심 수소부분을 행정법원으로 하고 상급심을 사법법원에 관할을 하고 있는 점에서 영미법계의 사법국가주의를 일부 채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쭉 더 내려가서요. 다음 문제 24번. 네,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불허가 처분, 나 징계처분, 다 취소처분, 라 통고처분. 행정처분,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라 통고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이라는 명칭, 여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고요.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의 준하는 행정작용 또 행정심판에 대한 재개를 말합니다. 네, 표는 참고로 보시고요. 25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중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동정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제기를 있을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된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개를 거친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제기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입니다. 예, 가나다는 행정소송법 제18조 3항에 해당이 되고요. 라 부분, 행정심판을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6번, 원고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 인용 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청구 인용을 하여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때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판결의 명칭으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것은 무엇인가? 가 사정판결, 나 일부 승소판결, 다 일부 기각판결, 라 의무이행판결. 네, 정답은 가 사정판결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의 내용 보시면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그 판결을 주문해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네, 27번 다음 중 소방행정에 있어서 사후 구제 방법이 아닌 것은 가 손해배상, 나 손실보상, 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라 청원제도. 자, 그러니까 사후구제 방법이 아니니까 사정구제 방법이 안에 있다는 말이겠죠. 정답은 라입니다. 청원제도. 그래서 가나다는 사후구제고요. 청원제도는 사정구제제도인데요. 이게 앞서 이 유사 문제가 나왔었죠. 자, 필요 부분을 조금 보시면요.
자, 여기 두 번째 단락에 사전적 구제 수단은 행정 주체가 행정 작용을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가 이해관계인을 소환해서 그의 의사를 청취하는 청문과 국민의 신청으로부터 그 내용을 조사한 후에 관계기관에 민원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결을 권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민원 처리와 행정활동을 견제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가 선출한 사람으로 하여금 국가의 행정활동을 감지하고 견제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 이것이 사전적 구제수단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